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김영남 잉글리시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안 할 수도 없지요. 자, 그러면 해야 하는 공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공부 방법들 중 너무나 간단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자, 그럼 어떤 부분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어와 같은 언어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동기유발입니다. 자, 우선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이 먼저 있어야죠. 자,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이 확실하다면, 자, 두 번째 요소가 바로 동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은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죠. 자, 아무리 동기가 많아도 인내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마음의 의지만 있다면 눈에 보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뛰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세 번째 요소가 학생들이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럼 어떤 요소들인지 다음의 예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컵에다가, 우리의 컵이 지금 2개의 컵이 있는데, 자, 컵에다가 물을 따를 건데요. 하나는 여기에 구멍이 나지 않은 컵이고요. 자, 또 하나는 여기에 구멍이 난 컵이 있습니다. 구멍 났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구멍이 나지 않은 컵에다가 자, 물을 한번 쭉 부어 보겠습니다. 자, 물을 부으면은 자, 이렇게 동그랗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물이 올라옵니다. 네, 물이 새나요, 안 새나요? 전혀 새지가 않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컵은 이제 구멍이 나는 컵이죠. 자, 그럼 어떤 게 한번 볼까요? 네, 자, 물이 줄줄줄줄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이 흐르는 이 컵을 물이 안 흐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다 강력 테이프 같은 테이프를 붙이면은 물이 흐르지가 않겠죠? 한번 붙여볼까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붙였고요. 자, 그럼 안쪽에도 하나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좀 하나 더 강력하게 한번 또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물이 새나요? 새지 않나요? 자, 한번 부어볼까요? 오, 저 어떻습니까? 물이 새지가 않습니다. 맞죠? 당연히 이제 테이프를 강하게 붙였으니까 물이 새지 않죠. 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맞죠?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맞습니다. 자, 공부라는 것이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물은 지식을 뜻하지요. 자, 아무리 컵에다가 물을 부어도 물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밑에 구멍이 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많은 물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지만 그 물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컵 주변에 물방울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죠. 맞죠? 그 물방울이 바로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렴풋이 남아있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어떤 지식에 대한 강의를 엄청 많이 보고 그리고 듣고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예, 특히 경험이 부족한 중학생, 고등학생은 이번에 반드시 점수 올려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거라고 확실한 동기유발과 인내력은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단어 외우고 열심히 독해, 문법도 매일같이 공부를 합니다. 자, 하지만 시험이 다가오거나 혹은 공부한 지 한 달 후 앞의 내용을 볼 때 잘 기억이 안 나, 절망감에 빠지게 되어 자, 결국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공부하는 잘 맞지가 않나 봐.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등등 자신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결국 공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바로 이런 학생들의 큰 오류는 바로 그날 공부한 부분들을 시간이 지나면 자, 진도보다 복습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무조건 물만 이렇게 부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지식의 구조화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식의 구조화가 되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멍난 곳에 테이프를 붙이면 됩니다. 그 테이프가 바로 복습입니다. 자, 반드시 복습을 하시면서 진도가 나가야 하고 반드시 복습을 하시면서 단어를 외우셔야 합니다. 자, 무조건 단어의 양만 늘린다면 결국 물이 다 빠져나가 물방울만 맺혀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목표에 대한 동기유발, 인내력, 그리고 복습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복습한 내용에 대한 문제를 풀음으로써 응용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가장 단순하지만 실천하기가 아주 어려운 방법입니다. 자, 그럼 복습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복습은 공부하고 나서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 그래야 기억에 오래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틀에 한 번씩, 5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주간에 공부한 부분들을 주말에는 진도를 나가지 말고 꼭 복습을 하고 나가야 합니다. 자, 안 그러면 주중에 공부한 내용들이 다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요약 훈련입니다. 반드시 영문이나 한글 해석을 읽고 난 후 요약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 한글 해석을 보고 요약하셔도 되고요. 기초가 튼튼하신 분들은 영문을 읽고 난 후 한글로 요약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영어로 요약하시면 더더욱 좋겠죠. 자, 복습을 하실 때 시간이 없는 분들은 본인들이 공부하신 내용을 읽어만 봐도 효과가 있고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내용을 노트에 요약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선생님이다 생각하시고 가르쳐야 할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신다는 기분으로 복습을 하신다면 가장 좋은 복습 방법입니다. 반드시 요약 훈련을 하세요. 이때 요약은 공부한 부분의 핵심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그 부분들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의 지식을 구조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방법이지만 습관만 된다면 최고의 공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본 학생들 중에 이런 방법을 충실히 본 학생들의 예를 본다면 한 고등학생은 노트의 오른쪽은 깔끔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왼쪽에는 오른쪽에 정리한 내용과 관련된 사진을 붙여서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정리한 내용을 상기시키는 방법으로 공부를 한 것을 보았는데 너무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 노트가 딱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른쪽에는 어떤 내용들을 적었고요. 이 내용과 관련된 사진들을 한 장 딱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사진을 보면서 이 내용을 딱 먼저 딱 상기시키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물론 그 학생은 전교 1등을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노트 정리의 대가라 불릴 정도로 공부한 것을 모조리 정리하는 습관이 아주 잘 잡혀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방법이 지식의 구조화를 시킨 방법이었는데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본인들이 정리해서 머릿속에 구조화를 시키지 않거나 일주일 혹은 한 달 단위로 계속 복습을 하지 않는다면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습과 구조화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신 준비를 위해 열심히 공부했던 단어들을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깝지 않나요?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노트 한 권을 준비하셔서 지금까지 내신 준비를 하면서 몰랐던 단어들을 한 권의 노트에다 옮겨 적기만 해도 최고의 단어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단어장을 만드신 후에 모르는 단어나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다면 그 단어들에 반드시 표시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공부할 때 모르거나 헷갈리는 단어들을 먼저 보면서 공부를 한다면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요. 만약 표시를 안 하고 넘어가면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가 혼합이 되어 다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 단어를 보면 신기하게도 표시한 단어들은 또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꼭 표시한 단어들을 먼저 공부해 주세요. 자, 그리고 반드시 정리하고 외우고 복습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 과정이 다 마치고 난 후 자신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 그때 관련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틀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왜 틀렸는지 연구해야 하고 틀린 문제는 다시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난 후 다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보기 번호에 답을 체크하지 마시고 다른 연습장에다가 답은 체크해 주세요. 왜냐하면 틀린 문제들이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틀린 문제는 다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한두 문제야 지우기로 지울 수 있지만 100문제 이상을 지우려고 하면 지우기가 싫고 풀기가 싫어지지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연습장에 푸는 습관을 길러주시고 맞았다 틀렸다 정도로 표시만 해주셔서 다음에 풀 때는 틀린 문제 위주로만 풀면 아주 좋은 복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는 분이라면 하루에 조금씩 꾸준히 공부해 주세요. 이 꾸준함이 어마어마한 효과를 낳습니다. 이 효과가 바로 복습입니다. 자, 부디 이 방법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